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푸른 뱀띠인 을사년 2025년에는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바뀌는지 미리 아시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희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유용한 정보도 있으니 잘 들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이 됩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소식 미리 아실 텐데요. 현금을 대체할 CBDC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비트코인이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코인은 시세가 변동하지만 CBDC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새로운 디지털 예금 토큰을 말하는데요. 즉 현금과 동일하게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셨는데요. 하지만 정말 실행됩니다. 점차적으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총 9개 은행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가 곧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나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연금,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전부 남아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는 불만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많이 진행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현금 대신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은행 지점 1000여 곳이 폐쇄됐고 ATM도 14,000여 개가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은행뿐 아니라 현금 없는 식당, 카페도 많은 게 현실이죠. 당장 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용화될 경우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잠실에서는 2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우선은 안전을 우려해서 아라뱃길을 시작으로 한강변을 따라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무 데서나 비행체를 띄울 수가 없기에 항공법 규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나르는 택시가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다니 미래도시 같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공중장소를 중심으로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무료 와이파이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와이파이 관련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표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다가 결국 25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와 통신사가 평균 400만 원 정도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시군이 매달 한 회선당 사용료로 33,000원 정도를 부담하는데요. 그런데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노후된 장비를 바꾸는 비용까지는 시군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종료될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공공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다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데 그 명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예전보다 종이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죠. 심지어 2025년에는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 교과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통한 수업을 시범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종이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되지만 오는 2028년 이후에는 전면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는 새 교과서를 받으면 부모님께서 달력으로 포장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종이 교과서가 사라진다니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책은 종이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5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전기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중에 무작위로 배정받아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니 참고하시고요.
운전면허 갱신 방식도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를 7년간 사고 없이 유지한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는데요. 즉 장롱면허여도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뀝니다. 25년에는 7년 무사고여도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등과 같은 운전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전면허증도 추가가 됩니다. 바로 간소운전면허증인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가 도입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택시나 버스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12월 10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보문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도봉구는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해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를 위해 하루에 한 번 무료로 운행 중인데요.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되며 요금은 조조 할인을 적용해 1,200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의 결함이나 오작동의 발생은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탓하며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다, 아니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 잘못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별한데요. 참고로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능은 주행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차량 결함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56조 3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두고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만 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약 1.72% 오른 건데요.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7만 4천원인데요. 임금이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첫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겨우 170원 오른 1.72% 상승은 2023년 5%의 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 전망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로 시급이 오른 건데요. 전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이 말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고 많이들 가시는 나라죠. 앞으로는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공항 입국 심사대 통과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 서류를 사전에 미리 심사를 받고요. 일본에 도착하시면 간단한 신원 확인 후 바로 입국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처럼 가는 여행인데 맛있는 식사에 술 한 잔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술 드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 주상전화 미리 챙겨 드시면 여행 다음 날에도 숙취로 고생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휴대가 편하고 이렇게 환 타입으로 되어 있어 먹기도 편한데요.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4개 구매 시 1개 더, 8개 구매 시 3개 더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 술자리 전에 꼭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이것도 드론 택시 못지않게 대중교통의 큰 변화인데요. 바로 트램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됩니다. 트램이란 지하철이나 기차와 달리 도로 위 노면에 깔린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교통수단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전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1899년 첫 개통됐던 서울전차는 1968년까지 약 79년간 운행이 되었는데요. 버스와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던 전차가 트램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57년 만에 부활하여 25년 9월 위례 트램이 완공됩니다.
설치 위치는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되어 있고요. 배터리 운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도 지하철보다 적고 외관도 깔끔합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형태로 비나 눈이 와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트램 한 대당 최대 260명이 탈 수 있고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 그 외의 시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과 울산도 수소 전기 트램을 개통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좁은 도로에 트램까지 설치되면 너무 복잡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수단이니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출퇴근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 약국이 1년 365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많은 심야 약국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아프면 병원을 가기보다는 편의점에서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과 약국약이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용량과 성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국약에 비해 편의점 약의 성분이 적거나 빠진 게 많은데요. 피곤할 때 한 번씩 드시는 바카스는 약국용이 타우린 함량이 2배가 많고요. 감기약인 판피린은 두고딱, 콧물, 해열, 진통 성분은 동일하게 들어있지만 약국약에만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시는 감기약인 판콜은 약국약에만 코막힘 완화 성분이 들어있고요. 2025년부터는 예산이 선정되어 심야 약국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약뿐만 아니라 믿고 먹을 수 있어 영양제도 많이들 구매하시죠.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루 2캡슐로 오메가3와 뼈 건강, 항산화까지 챙길 수 있는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올리에입니다. 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어 포장까지 꼼꼼히 신경 쓴 제품인데요. 저도 챙겨 먹지만 특히 혈행 개선을 위해 우리 부모님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는 화면 속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요. 여길 터치하고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한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자산에 대해 10%였던 세율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10%가 됩니다. 즉 이 말은 2억 원까지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고액인 30억 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 부담이 있었는데 개정세법에 의하면 10억 초과 시 40%로 세율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 상속 공제 금액이 확대된 것이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요. 기존의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것은 가짜뉴스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인당 5천만 원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증여세 한도가 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증여세가 아닙니다. 상속세에서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말 잘하는 나라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에 대해 놀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거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를 싣고 스티커도 떼어내고 기껏 분리배출했지만 정작 재활용으로 쓰이는 양은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수천 가지의 플라스틱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사실인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소비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재 등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일회용 포장재 대신 다회용 포장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분리배출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겼지만 이제는 기업과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겠다라고 아시면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2025년 사라지거나 바뀌는 11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로 바뀌는 11가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2024년 올 한 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푸른 뱀띠인 2025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